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금은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리커션 릴레이션을 아무래도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하려면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베셀 펑션에 대해서도 한 것처럼 내가 이걸 했나? 안 한 것 같지? 학생들이 대답이 없지? 이거 했나 안 했나? 했지? 이거에서 나오는 결과가 2n 플러스 1 xpn n 플러스 1 pn 플러스 1x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했나? 그것도 했나? 오케이. 그럼 다 했잖아.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결합하기로 했었죠? 그럼 우리 요거 1번이라고 한 거 말고 요거랑 그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서 나온 식이 pn 플러스 1 프라임 x 이제 기억이 나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유용한 다른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얘기했었죠. 내가 한 식을 보면, 내가 쓴 식을 보면, 요걸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치면 2n 플러스 1 내가 앞에서 2n 플러스 1 이게 맞지? 2n 플러스 1 이거네?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미분하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미분하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요 아규먼트 쓰기 귀찮으니까 pn 프라임 n 플러스 1 pn 플러스 1 프라임 n pn 마이너스 1 프라임 해서 여기다가 2n 플러스 1x를 곱하면 2n 플러스 1 요거를 어떻게 쓰고 싶냐 하면 요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2n 플러스 1을 곱하면 2분의 2n 플러스 1을 곱하면 요게 2n 플러스 1 x pn 프라임 나머지를 전부 다 딴 곳으로 보내면 pn 플러스 1 프라임 pn 마이너스 1 프라임 마이너스 pn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두 개를 빼면 요게 사라지니까 2n 플러스 1 pn 오른쪽에서는 요거를 빼면 내가 지금 이거 쓰고 2n 플러스 1 마이너스 pn 됐지? 그러면은 이거를 빼면 요거를 뺀 거니까
2분의 2n 플러스 1 pn.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빼면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 pn 플러스 1 프라임. 여기서 n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은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pn 플러스 1 프라임, pn 마이너스 1 프라임, 여기 요거 2배를 해준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배를 해주니까 두 배를 해주니까 2n 플러스 1 2배의 pn에서 pn을 빼는 거니까 2n 플러스 1 빼면 pn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얻은 게 뭐냐면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프라임의 차이 합 요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물론 이걸 적당히 다시 쓰면 어떤 게 있냐 하면 n 플러스 1 pn xpn 프라임 pn 마이너스 1 프라임은 pn 이건 쉽죠. 이 두 개 합과 차를 하니까 더하고 빼면 우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고 pn 프라임 n p n 마이너스 1 n 이거는 또 뭐랑 같냐 하면 n 플러스 1 xpn n 플러스 1 pn 플러스 1 이런 여러 가지 체인 룰이 있고 리커션 릴레이션이 있고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이제는 그러면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 폴리노미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준 거에 어퍼 앤 로어 바운드는 바운드를 생각해 볼 텐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1 마이너스 2배 t 코사인 테타 우리 pn 코사인 테타를 볼 거야. x를 코사인 테타로 놨을 때 그러면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죠.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2배의 코사인 테타는 e to the i 테타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테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t e to the i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각 항을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t 이퀄 0 근처에서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t에 e to the 마이너스 i 8분의 3 t 제곱 e to the 2i 테타
이거 뒤에 것도 똑같지만 e to the i 세타 대신 이게 i 세타인데 e to the i 세타 대신에 e to the 마이너스 i 세타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첫 번째 t의 even 파워를 보면 이게 t가 0차, 1차, 2차, 0차, 1차, 2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t의 even 파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1이 있으면 t제곱, t가 있으면 t제곱이 있으면 1. 다음과 같이 주어져. 다시 말하면 t의 n승이면 e to the i, t의 n승에 붙어 있는 거는 e to the in 세타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건 t의 m승이 더 붙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t의 2분 파워라 그러면 m 플러스 n이 2분이면 되죠. m 플러스 n이 2분이면 요거를 그때 나타나는 거를 e to the i m 세타 같이 m으로 쓰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n 플러스 m을 다시 이때 m이 2분인 경우만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의 n승 e to the i m 세타의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이거는 물론 요거를 예를 들어서 t의 a승 e to the i a 세타, t의 b승 e to the i b 세타로 놓고 같아지지 않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하나가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b 세타로 놓고 이거를 곱한 경우인데 그래서 a 플러스 b가 n이고 a 마이너스 b가 m인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거 곱해서 t의 n승 e to the im 세타가 나왔다고 하면 곱해서 im 세타가 나왔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m과 n 이거 내가 잘못 썼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과 n이 주어졌을 때 m과 n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왜냐면 여기 m이랑 헷갈리니까 두 개를 곱할 때 이렇게 a-b가 되면 t의 n승 a 더하기 b가 n이 되는 거는 a와 b를 바꿔도 되죠. 바꿔도 똑같은 t의 n승이 되죠. 그러니까 t의 n승 e to the im 세타가 있으면 반드시 t의 n승 e to the 마이너스 in 이것도 있죠. 아마 그 앞에 있는 비례상수 앞에 있는 상수도 같을 테고. 그래서 보면 다음 같은 걸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주어진 t 값에 대해서 ANM e to the im 세타 여기 앞에 있는 요 t의 n승 뭐 앞에 있는 개수를 전부 다 세타에 상관없는 거를 다 2분의 1 ANM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주어지니까 코사인 M 세타.
주어지고 여기서 보면 ANM은 전개할 때 전부 다 양수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뭘 볼 수 있냐 하면 아까 본 것처럼 t의 n승에서 m과 n을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t의 n e to the im θ로 주어졌을 때 아까 이렇게 전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t의 제곱인 경우를 봅시다. 만약에 이게 t의 n이 2인 경우, t의 제곱인 경우 어떤 게 나오죠? 여기 요거 e to the minus 2i θ 혹은 e to the plus 2i θ 혹은 θ에 대해 인디펜던트 하죠. 다시 말하면 t의 n승에 n이 2분이면 우리 곱한 거를 보면은 m도 2분이에요. 그 다음에 n이 마찬가지 오드면 m도 오드예요. 요거 곱한 걸 보면 우리 형태를 보면 항상 t가 있으면 e to the i θ가 있고 t가 있으면 e to the 마이너스 i θ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냐면 t의 n승에 n이 2분이면 m도 2분. 이걸 전개를 했을 때 n이 오드면 m도 오드라 이거예요. mn은 두 개가 전부 2분이거나 두 개가 전부 오드이거나 이런 경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결과를 보면 우리 pn 코사인 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n m 코사인 m θ로 t가 1일 때 m θ로 쓸 수 있는데 이때 m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0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1부터 시작하는 홀수랑 짝수가 다 있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게 쓸 수 있고 따라서 ANM이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양수면 요게 전부 다 양수면 다 더해서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전부 1이면 되죠. θ가 0인 경우 이게 항상 최대값을 가질 때가 가장 최대죠. 그래서 이거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맥시멈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x가 코사인 θ가 0일 때 다시 볼게요. 1 이때 우리 1이었죠. 저게 맥시멈이에요. pnx에 그 다음에 그 미니멈은 2분인 경우에는 생각하기가 어렵고 오드인 경우에는 n이 오드일 경우에는 우리 p가 패러티가 있으니까 pn 마이너스 1은 이게 글로벌 미니멈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n이 2분일 때는
n이 2분일 때는 이게 제로일 때 여러분들이 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클로즈드 폼을 이걸 쓸 수가 있나? 이거는 오토고널리티를 볼까요? 오토고널리티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내가 지난번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그 자체로 셀프 에조인트해요. 따라서 웨이트 펑션을 따로 구할, 웨이트 펑션이 1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 펑션이 1이면 오토고널리티를 쓰기가 좋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는 0, m과 n이 다를 때. 우리 이걸 x를 코사인 테타로 쓰면 0부터 파이까지 pm 코사인 테타 pn 사인 테타 dx가 사인 테타 d 테타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걸 알면, 근데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m과 n이 같을 때는 노멀리제이션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오토고널리티를 이용하면 되는데, 노멀리제이션을 보려면 다음과 같은 양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원래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제너레이팅 펑션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면 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곱을 한 거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곱이에요. 그리고 양변을 적분을 해요. 오른쪽은 적분을 하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나? mn pmx pnx t의 m 플러스 n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m과 n이 다르면 0이죠. 오토고널 하다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두 개의 더블 썸 중에서 m과 n이 같을 때 싱글 썸으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테그랄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2n승 pn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요 중에서 모든 가능한 m과 n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앞에 있는 오토고널리티 때문에 m과 n이 다를 땐 0이니까 같을 때만 합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됐어요. 요게 노멀리제이션을 알려주는 양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적분을 해서 t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t의 2n승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그러면은 변수를 어떻게 쓰나? y를 t제곱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배의 t dx가
dy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은 인테그랄.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인 경우, t가 1인 경우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걸 밑으로 쓰면 되고, 그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1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t가 마이너스, 아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플러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dx는 dy 나누기 2t. 여기에 1 오버 y. y분의 1을 적으면 로그 y죠. 로그 y의 제곱이면은 2배를 앞으로 내면 앞에 2분의 1이랑 상수가 되니까 1 오버 t 로그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 로그 1 플러스 t는 서메이션 그리고 다 했지. 1 오버 n tn 로그 1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tn.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1 오버 t 서메이션 n tn승 1 오버 n 1 마이너스 1n승. 이거는 t가 짝수면 0이죠. t가 홀수일 때만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 오버 t 서메이션 t가 홀수일 때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n을 2n 플러스 1으로 쓰면 2n 플러스 1. 앞에 t분의 1이 있으니까 t의 2n승. t의 2n승의 개수가 2n 플러스 1이죠. 2n승의 개수. n이 이게 n이 0일 때는 n이 1일 때 이게 0부터네. 잘못 썼지. 다른 것이 됐어. 따라서 노멀리제이션 쓰면 노멀리제이션과 오소고널리티를 한꺼번에 쓰면 같을 때 얼마죠? 그럼 여기 2n 플러스 1. 아, 여기 앞에 이거 뺐으니까 2가 있죠. 그죠? 2가 있지. 여기다 이걸 더해서 2가 있으니까. 잘못했네. 2. 2n 플러스 1 델타 n. 소위 오토노멀 컨디션을 르장드르 폴리노멜의 오토노멀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쓴 거는 우리 원래 있는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이퀘이션에서 m을 0으로 놓은 거예요. m을 0으로 놓았다는 거는 뭐냐면 원래 데타와 파이에 대한 식에서 파이에 대한 식이 e to the im 파이에 비례하는데 m을 0으로 놓는다는 거는 파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파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지미탈 어시메트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이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 경우 만약에 우리가 임의에 르장드르 시리즈 뭐냐면 임의에 fx가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된 거. 이거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에는 fx가 주어지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오토노멀 컨디션을 쓰면 양변에 pmx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2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pnx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다시 말하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셋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럼 원래 그걸로 돌아가면 우리가 처음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은 물론 우리가 R의 L승,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승, PLM 코사인 테타, ALM 프라임, 사인 M 파이, A, B, LM 프라임, 코사인 M 파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죠. m이 0이 아닐 때. 그렇지만 만약에 어지메스할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면 m 이퀄스라면 이건 상수고 요거가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니까 이 L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점을 포함하는 공간에서 솔루션이라 그러면 이게 없어야죠. 그렇죠? 다이버지하는 솔루션이니까 원점을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 그럼 이게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두 개를 다 쓸 수 있냐 하나만 쓸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리학을 배울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만 왜 이렇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많이 썼냐? 이렇게 여태까지 베셀 펑션만 하면 될 걸 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까지 하냐?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2학년이면 다음 학기부터 전자기학을 배우면 바로 나오는 문제,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를 쓸 텐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예. conducting sphere, uniform field, 반지름이 R0야. 이쪽이 Z방향이야. 그 다음에 컨덕터에 프리 차지가 하나도 없고 컨덕터가 있으면 요 내부는 이큐포텐 밖이랑 안은 전부 다 이큐포텐셜 서페이스 이큐포텐셜이죠. 요거는 요 안에는 항상 컨스턴트 포텐셜이에요. 컨스턴트 포텐셜인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이 제로 C 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바깥에서 요 안은 요 바깥에서 R이 R0보다 클 때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기학을 배우면 처음에 한 1, 2주 안에 바로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원래는 다이버전스 E가 차지에 비례하는 건데 차지에 비례하는 게 0이면 바깥에서는 차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E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를 쓰면 그레디언트 사이를 쓰면 다음 같은 이퀘이션을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깥에서는 이 양이 있기 때문에 R이 무한대로 갈 때, 바운더리 컨디션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저 스피어가 있는지 모르죠? 스피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R 굉장히 커지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거죠.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면 Z 이거죠. 왜냐하면 요거를 C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E0 값을 가지니까 여기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이죠. 이거는 파이의 인디펜던트하네. 이거는 지금 이 시스템이 뭐냐면 Z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XY,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는 어지뮤트 앵글 파이에 인디펜던트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파이에 디펜드하면 파이에 의존하면 안 되죠. 소위 말하는 어스미스티가 있는 시스템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컴플리세스 이걸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더니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여기서 이것만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익스터널 필드가 있으면 이것도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E0R P1 코사인 테타야. 그럼 이 경우에는 R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건 다이버지 하지만 외부에서 이걸 걸어줬으니까 적어도 R의 1승에 비례하는 텀은 있어야 되죠. 요 형태를 보면 A1은 마이너스 E0야. 그죠?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0이죠. 앞에는 요. 이제 BL을 구해야 되죠. BL.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이게 차지가 전체 넷 차지가 없으면 이게 만약에 넷 차지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을 때 포텐셜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쉘 시어럼을 쓰죠. 차지가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죠? 그때 포텐셜은 R분의 1에 비례하죠. 포인트 차지에 의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저기에 프리 차지가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줬으니까 전기장의 이쪽에는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돼서 이 전체 전하는 0이지만 전하의 디스트리뷰션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다시 말하면 다이폴 같은 게 생길 수 있지만 전체 전하는 0이죠. 전체 전하가 0이니까 멀리서 보면 R분의 1 포텐셜이 나오면 안 되죠. 적어도 다이폴이면 적어도 R제곱분의 1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R분의 1, 멀리서 R분의 1의 형태는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B0는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안 쓴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컨덕터의 표면 R 이퀄 I0에서 컨덕터에서는 포텐셜이 전부 다 같다 그랬죠. 여기서는 포텐셜이 전부 같아야 돼.
some constant A0. 그 다음에 P1 코사인 테타에 의존하는 거는 아까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R0 제곱, R 제곱분의 B1 있었고 여기서 나온 거 E0, R0. 그 다음에 다음같이 넣을 수 있죠. 이게 이퀴포텐셜이면 항상 여기서 같아야 되죠. 어떤 상수값이죠. 상수값인데 상수값은 사실 물리적으로 중요한 값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의 미분한 값이 전기장을 주는 거니까. 상수는 아무런 상수를 줘도 되니까 상수를 준다는 건 어디를 포텐셜의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R이 무한대인 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때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 R이 R0일 때 포텐셜을 0으로 하지 뭐. 0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A0로 뭐 임의의 상수라고 놓으면 되죠. 좀 난 편의상 그냥 0으로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Pn 코사인 테타 앞에 있는 계수가 전부 다 0이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Pn이 컴플리셋을 이루고 전부 다 오소고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A0는 0. 요거는 B1은 E0, R0의 3승. 나머지는 전부 0이죠. 따라서 psi R 테타는 이제 다 구했어. 계수를 다 구했죠. 마이너스 E0 R P1 코사인 테타 B1 E0 R0의 3승 R 제곱분의 1 P1 코사인 테타.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E0 R P1 코사인 테타로 쓰면 1 R을 하나 더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R0의 3승 R의 3승 마이너스 E0Z. 왜냐하면 R P1 코사인 테타가 코사인 테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럼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유도된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어떻게 구하냐?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노멀 데리버티브죠. 그 다음에 R 대신에 R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건 1, 요거는 마이너스 2 R의 3승. 여기다 R0를 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 에플silon 0 2 P1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물론 이거를 전부 다 모든 표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시간에 이제 다 할 거고. 이거는 어즈미설 어시미트리가 있으니까 아주 좋죠.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어즈미설 어시미트리가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면
겉에 유니폼 필드가 있는데 유니폼 필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차지드 링이 있는 경우 차지드 링을 XY 평면에다가 놓고 반지름 A 그 다음에 전체 요한 여기 있는 차지가 Q가 균일하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R, 베타 그 다음에 R이 A보다 큰 곳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반 물리 시간에서는 이런 이무의 점에서 하지 않고 대칭 축 위에 있는 점에서 하죠. 여기서 각각에 대한 포텐셜의 기여를 전부 다 더해서 하고 여기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전제계약 시간에 가면 한다. 그러게 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스템도 보면 이 시스템도 어즈뮤탈 시미트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Z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솔루션은 파이에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타에 대한 함수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표현될 거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역시 R이 A일 때 우리 R이 A보다 큰 곳이면은 여기는 차지가 있지만 여기는 차지가 없으니까 역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이거의 솔루션은 Cn R의 n 플러스 1 적당히 내가 Pn 코사인 다음 거 원래는 아까 썼을 때는 이거 없이 썼는데 왜 이걸 붙였나요? 뭐냐면 n이 커질 때마다 항상 이게 r분의 1의 길이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도록 뒀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그 개수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써도 뭐 전혀 문제. 여기서 이제 cn을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냐? 이게 모든 거에 성립하면 거꾸로 세타가 0인 곳에서도 성립해야 되죠. 세타가 0인 곳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죠. R이 Z 0인 경우 이게 뭐죠? 모두가 다 거리가 같은 곳에서 온 포텐셜이면 각각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이게 얼마야? Q 4파이 엡실론 0 이거는 4파이 엡실론 0 Z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Z제곱분의 A제곱의 2분의 1승이죠. Z가 A보다 클 경우면 그게 1보다 작은 양이니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시리즈 익스펜션은 A 다음 같은 경우 이건 뭐냐면 위식에서 R을 0 놓고 R C에 ES 플러스 R을 0 놓고 세타를 0로 넣은 경우에요. 세타를 0로 넣으면 이게 1이죠.
pn1은 1이죠. 따라서 요게 우리가 고파 엡실론 0 c 대신에 r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s승 2s 마이너스 1 더블 팩토리얼 2s의 팩토리얼 a 대신 r g 대신에 r 2s p 2s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일반적인 포텐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베셀 펑션인 경우에는 제너레이팅 펑션이 뜬금없이 나왔죠. 굉장히 이상했죠. 물론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르장드르 펑션인 경우에도 제너레이팅 펑션이 뜬금없이 나왔죠. 하지만 르장드르 펑션에서의 제너레이팅 펑션은 우리가 훨씬 더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정기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봤으면 우리 이거는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주는 이 제너레이팅 펑션은 훨씬 더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XY 평면이지만 XY 평면 중에 이게 X축, Z축이 있다고 하면 이게 C축이야. 이거 XY 평면 중에 뭐 X축이다 뭐 Y축이다 있다고 하면 여기 전압 Q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A 원점에서부터 A 떨어져 있어. 이무의 점 R 원점에서부터 R 여기서부터는 R1 각도를 θ라고 하면 요 점에서 Q가 원점에 있으면은 일렉트릭 포텐셜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Q죠. 여기 있으면 뭐 어렵나? R1분의 Q지 뭐. 자. 근데 R1은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에서 두 변과 사이각을 알고 있으면 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렇죠? R1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배 AR 코사인 테타야. 이게 R1의 제곱이죠. 이거를 R을 끄집어내면 1 제너레이팅 펑션이죠. 자, 뭐의 제너레이팅 펑션이냐? 좀 더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더 잘 쓰려면 제너레이팅 펑션 x가 코사인 테타, t가 r분의 a. 따라서 이건 물론 r이 a보다 클 때예요.
따라서 이거는 Q 4파이 엡실론 0 R 서메이션 Pn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R이 A보다 그럼 작으면 R이 A보다 작으면 R로 묶는 게 아니라 A로 묶으면 되죠. Q 4파이 엡실론 0 A Pn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 물론 이 두 개에 따라서 시리즈를 전개할 때 어떻게 컨버지하는 시리즈로 쓰니까 다음과 같이 썼는데 르장드르 폴리노밀이 나온다. 물론 이 두 개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면 한꺼번에 쓸 수 있죠. 어떻게 쓰나? 지금 결국 하나가 R1 이게 R1 이게 R2면 R1-R2를 보는 거잖아요. R1-R2는 A 큰 게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큰 거분의 작은 거의 파워 시리즈죠. 그러니까 R1, R2 중에 큰 거를 R 큰 거, 작은 거를 R 작은 거라고 쓰면 둘 사이의 각도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뭐 일렉트릭 멀티폴 익스펜션이 있지만 뭐 그건 우리 전제 계획 시간에 너무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때 가서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네 하고 즐겁지만 여러분들 저 머릿속에 유령처럼 다가오는 질문이 있으니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지미스탈 시미트리가 없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나요? 어지미스탈 시미트리가 없는 거는 다시 원래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을 가야죠. 그게 뭐냐면 m이 제로인 것에서 다시 m이 0이 아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이거를 푸는 자세한 방법이 써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론 그걸 더 정리를 했지만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이거를 쭉 거쳐서 하면 여기도 요게 L 플러스 1이면 P 그거의 솔루션을 PLMX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함수 이게 맞나? M승 1 마이너스 X제곱 M 오버 2 dm dxm 르장드리 이퀘이션에 n번 미분한 거 PLX면은 제일 높은 차수가 PL승이죠. L-M승이죠. 거기다 다시 M승을 곱하니까 제일 높은 차수는 역시 XL승이에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려면 우리 아프켄 책의 그 내용을 보면 돼요.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건 우리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솔루션을 찾으면 우리가 이거는 세타의 스페리컬 폴라 코시너들의 세타에 관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물리학에서 쓰는 거는 세타에 대한 솔루션과 파이에 대한 솔루션을 한꺼번에 써요. 파이에 대한 솔루션이 뭐죠? e to the I m 파이죠. 우리 이거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싶어요.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싶은데 노멀리제이션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제부터 2파이까지 이건 컴플렉스 넘버니까 컴플렉스 컨주겟을 써서 파이가 델타 프라임이 되더라. 그거는 m과 m 프라임이 같을 때니까 그러면 1이죠. 이건 적분하면 2파이죠. 근데 1이 되게 만들려면 노멀리제이션을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함수. 세타에 대한 함수를 LM이라고 쓰면 코사인 테타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겟 테타 L 프라임 M 코사인 테타 M은 같고 왜냐하면 M은 여기서 앞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dx가 사인 테타 d 테타 이게 델타 L 프라임이 되게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해요. 그럼 요거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 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펑션에 비례하는데 앞에 있는 요 노멀리제이션을 만족하도록 비례 상수를 결정을 하면 테타 LM 코사인 테타는 무시무시하게 12 플러스 1 2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L 플러스 M 팩토리얼 PLM 코사인 테타. 그래서 이걸 쓰려면 이거는 뭐 노멀리제이션을 증명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저런 걸 어떻게 다 쓰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걸 쓱 넘어갔냐면 물리학에서는 이걸 쓰지, 우리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쓰지 않고 우리가 세타 lm 파이 m을 곱한 양을 써요. 곱한 양을 쓰고 그거를 우리가 YLM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 거를 다 쓰면 위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을 다 쓰면 12 플러스 1 스퀘어 루트 2파이니까 4파이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으로 쓰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만 우리는 앞으로 요걸 줄 거예요. PLM 코사인 세타를 파이를 주는 게 코사인 세타를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줄 거예요.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그럼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그럼 어떻게 되죠? 2파이 d 파이 저부터 파이까지 사인 테타 d 테타 y l1 m1 테타 파이 y l2 m2 테타 파이 델타 l1 l2 델타 m1 m2 아주 간단한 노멀리제이션을 쓰죠. 스페리컬 하모닉, 여러분들은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줘요. 물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적분이죠. 사인 테타, 디 테타, 디 파이가 디 오메가, 솔리드 앵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찾아보면 적당하게 있는데 우리 그거는 찾아보면 되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 뭐냐면 코사인 테타는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쓰면 R분의 C 사인 테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는 사인 파이 테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테타 사인 파이 이건 R분의 X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쓰면 다음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 어즈미스탈 시미트리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무의 펑션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전개를 하면 그럼 어즈미스탈 시미트리가 없을 때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전개를 할 수 있죠.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컴플리트로 되고 그렇게 전개하는 형태를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리커런스 릴레이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양자역학에서 배울 때 보는 간단한 리커런스 릴레이션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